여러분들 10시 30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분 남긴 했는데 얼른 들어오시고 일단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지는 않으셨는데 한 분 한 분들이 질문을 여러 개 주셔서 일단 짧게 보고 지나갈게요. 상당히 그래도 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3개 정도? 네, 13종목 정도 지금 현재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13종목 정도 빠르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로보티즈 먼저 보고 지나갈 텐데, 로보티즈의 상단 이제 25,600원 정도 주래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매도를 하면 좋겠느냐라는 건데, 자, 일단은 요 로봇 관련주들은 제가 여러분들 계속 지속해서 보면은 볼수록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굳이 지금 당장 파실 게 아니라면은 그냥 내년까지 들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상단 자체도 그렇게 나쁜 부분도 아니고 적당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것도 저는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건 또 싫다. 네,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는 싫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득을 보고 나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 친구가 지금 현재 27,500원 부분에서부터 저항대가 있는 편인데 이 부분 위에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라타서 이렇게 위에서 놀아주는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27,500원을 뚫어줄 거예요. 근데 단기적인 시간이 아닐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시장도 좀 그렇고, 지금 뭐 시장이 좀 반등을 해야 올라오고,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음봉이면은 사실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음봉이 아닐 때, 좀 양봉일 때 같이 이렇게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고, 27,500원을 뚫어준 다음에 저항대가 이제 32,500원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3만원 위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는 그래도 목표가, 최종적인 목표가는 한 4만 원까지 보시는 건 좀 권장을 드리고 싶지만, 여기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32,500원 부근까지 분할 매도를 해보시는 걸 좀 권장을 드려요. 32,500원. 상당히 좀 낮으시니까 그렇게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2,500원까지 분할 매도고,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된다 하고 싶을 때는 4만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이 친구가 상승을 할 여력이 있는 친구다. 라고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갈 거냐의 관건에 맞춰서 내가 이걸 좀 더 가지고 갈 수 있냐, 아니면 뭐 한 좀 더 장기로 봐서 1년, 2년 이렇게 가지고 갈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로보티즈를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파워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원래 이제 원전주가 이렇게까지 수급을 안 받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이렇게 바닥권까지 왔죠. 네, 요런 바닥을 찍었던 요런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찍고 나서 요걸 밥그릇 파자고 하죠, 이제. 이렇게 구멍을 하나씩 파고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요 위에서부터 이 친구가 우리는 여기 딱 만 원에서 11,000원, 요 구간까지는 볼 거니까요. 만 원에서 11,000원 구간까지 그냥 분할 매수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친구를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7,000원 정도까지 밥그릇을 많이 팠습니다. 좀 구멍을 많이 파고, 땅을 파고 들어간 상태죠. 원전 관련주들이 최근에 수급을 받을 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뭐 수급을 받더라도 이슈는 내긴 냈어요. 이슈는 좀 내주긴 내줬는데 그래도 없잖아. 이제 힘을 좀 못 받는 듯한 느낌? 맞죠? 이제 힘을 조금 못 받는 듯하게 최근에 시장이랑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좀 하락이 나오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원전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네,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슈가 하나 둘씩 이렇게 터질 거고, 지금의 정부에서도 또 원전을 그렇게 막 배척하거나 뭐 없앤다거나 뭐 이런 쪽이 아니라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지표 파워든 뭐든 이슈 하나만 터져주면은 다시 이렇게 수급이 돌아오는 그런 시점까지 갈 텐데, 이 친구는 이제 9,000원 위에서부터가 이제 분할 매도가 가능한 시점입니다. 9,000원 위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잡아주시면 되시겠고, 대신 이제 만 원, 11,000원 구간에서는 저항대가 좀 짙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만 딱 만 원 정도까지만 분할 매도를 잡아주시면 되는 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진산업, 네, 아진산업 4,200원 부근이라고 하셨는데, 요 친구 최근에 이제 이렇게 지지라인을 좀 쌓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요때 쌓았던 부분에서 최근에도 여기서 같이 쌓아주고 있습니다. 여기 쌓았다가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왔던 지점이기도 하죠. 쌓아서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왔던 그런 지점인데, 이 친구가 쌓다가 또 여기 슈팅을 했다가도 여기서도 한 번씩 저항세를 이렇게 맞고서 여기서 지지를 쌓았던 흔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구간, 누가 봐도 여러분들 요 구간, 딱 여기 이렇게 뻥 뚫린 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 구간에서도 지지 없이 상승이 나왔고, 이 구간에서도 지지 없이 이탈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뻥 뚫린 구간입니다. 뻥 뚫린 구간은 상승도 쉽고 하락도 쉽다는 그런 장점과 단점이 섞여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하죠. 블랙홀 구간이라고 하는데, 네, 4,000원 위에서부터가 그 구간이에요. 4,000원부터 5,500원까지가 그렇게 뻥 뚫려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4,000원을 얘가 이 지지라인을 그리다가 슈팅을 한번 나와서 4,000원 위로 올라서면은 4,000원 위로만 올라서주면은 다시 5,000원에서 5,500원까지는 나쁘지 않은 쉽게 그래도 그나마 쉽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만 이 구간의 등락이 그래도 한 30% 되거든요. 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전부 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는데 이제 4,000원 구간에서 이 친구가 상승이 나온다면은 4,000원 위로 올라서는 흐름을 보여줬을 때 5,500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켜봤으면 좋겠다. 5,500원까지는 좀 힘들 수 있더라도 5,000원까지는 적어도 그래도 5,000원까지는 지켜보는 흐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와서 막 성전 왔다고 그냥 바로 팔아버리시지 마시고 분할 매도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5,000원 정도까지는 지켜보면서 우리 같이 대응을 해보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또 메모 안 해놓으시면 까먹고 여러분들 평단에 그냥 팔아버리시니까 꼭 메모를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세스 오랜만에 듣는 종목이네요. 코세스 11,000원, 11,000원, 11,000원은 요 구간이죠. 딱 저항대 부분에 있으시네요. 11,150원. 네, 거의 딱 거의 저항대 부분에 있으신데 요 121선에 네, 121선. 네, 여기 딱 있는데, 요 구간이 딱 이 친구의 이제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가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11,000원이 좀 중요하긴 하지만서도, 평발 조금 더 낮췄으면 더 좋았긴 하겠는데, 그래도 이 친구는 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또 한 번 랠리를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상승을 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을 또 줬을 때 이 11,000원 구간을 뚫어주면서, 네, 12,000원 구간부터 좀 살짝 좀 저항대가 좀 있는 그런 구간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00원 구간만 주의를 해주면서, 어쨌든 12,000원은 상단보다는 위잖아요. 상단보다는 위니까, 이렇게 11,000원 위에서 이렇게 랠리를 이어주는지 이 친구를 가지고 가시려면은 내가 얘를 정확하게 매도를 또 어디서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보시려면은 얘는 뭐 지지라인을 그때그때 바꿔줘야 돼요. 그때그때 바꿔주면서 얘가 수급이 어디까지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12,000원 구간에 저항대가 있으니까 12,000원 구간에 저항대에서 맞고 떨어지는지 아니면 뚫어주는지가 체크를 해야 되고 일단 요 11,000원 조만간 그래도 이 정도 수급이면은 그래도 조만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코세스 자체가 나쁜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요때도 가지고 계셨을 텐데 그때 매도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간 12,000원, 12,000원, 13,000원 요 구간까지만 와도 그냥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가지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은 구간입니다. 11,000원쯤이면은 뭐 그냥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NF도 오늘 2차전지 친구들이 좀 빨간불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도 20만원 거의 근처까지 갔다 왔는데 이 친구 이런 식으로 좀 구간을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중간에 나누자면은 굳이 이 부분에서 네, 이렇게 한 번씩 나눌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17만 5천 원이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17만 5천 원 부분까지 가려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줘야 돼요. 2차 전지 친구들은 어찌되었든 시장이 빨간불이어야지만 얘네도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이 좀 살짝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부터 다시 빨간불이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 산타랠리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았죠. 산타랠리까지 시간이 좀 남았고 그리고 대주주들이 좀 이런 친구들이 좀 정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어쨌든 시총이 큰 종목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정리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그냥 기다려 보다가 또 마지막 연말쯤 되면은 또 그 배당 때문에 또 이런 친구들 좀 주워 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계셔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17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평단을 가지고 계시면 저는 되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이 조금 지하실을 파고 들어간 것 뿐이지 이 친구가 나쁜 종목은 절대 아니고 어차피 이제 뭐 코스피로 이전을 한다 이런 소식도 계속 들려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친구다. 그냥 들고 가셔도 나쁘지 않은데 굳이 내가 수익을 내고 싶다. 수익을 내가 굳이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20만 원 위에서부터 그냥 분할 매도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만 원 위에서부터 한 22만 원 정도까지 분할 매도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플라스틱도 있는데 에코플라스틱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데 5,500원 저항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5,500원까지가 분할 매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5,500원을 이 친구가 꼭 찍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5,400원까지 갈 수도 있고 5,510원까지 갈 수도 있고 5,490원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런데 5,500원까지가 분할 매도가 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평단에 왔다. 라고 하는 시점에서 그냥 5,500원까지 그냥 분할 매도를 해주시는 것이 좀 더 좋고 이 친구가 좀 이 지지라인을 그리면서 얘가 이 5,250원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야지만 5,500원 위에서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냥 좋아서 빨간불인 거지 얘가 뭐 뭘 했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보면은 어차피 실적은 좋게 나올 거거든요.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올 거예요. 얘가 2차전지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서. 그래서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급하게 정리하시기보다는 뭐 내년에 돼가지고 이 친구가 갑자기 10,000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10,000원이면 2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 지금 4,000원, 5,000원 이 정도니까 내년에 갑자기 이 친구가 10,000원을 갈 수도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랬잖아요. 3만원짜리가 이번 연도에 갑자기 15만원이 가고 그랬잖아요. 거의 그 수준의 종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조급하고 그런 거는 아는데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훨씬 더 좋은 종목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스 클래스틱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이거 그냥 예쁘다, 이거 그냥 들고 가셔라라고 했어도 여러분들 들고 가신 분들이 한 분도 없어서 좀 아쉽긴 했어요. 에코플라스틱도 그런 정도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는 거까지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비캠 이런 친구들도 여러분들 뭐 성일하이텍, 세비캠, 코스모와 영화테크 아직까지 이렇게 페베터리즈들이 수급을 못 받고 있는데 이 친구들도 여러분들 한번 올라갈 때 되면은 상당히 힘을 많이 주는 친구들입니다. 갑자기 그냥 이 친구들은 막 갑자기 뭐 상한가 이런 식으로 가는 친구들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올라갔다가 찔끔찔끔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갔다가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폐배터리 관련 친구들을 좀 가지고 계시다면 어차피 수급이 돌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어차피 폐배터리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 자원이라는 게 무한정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쵸? 무한정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한정이기 때문에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리사이클링을 해야 되는데 리사이클을 하는 회사가 당연히 여러분들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2차 전지들도 여러분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HN이나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수급을 뭐 못 받았어요. 뭐 이 친구들 여기 바닥에서 기어다녔었잖아요. 그쵸? 2차 전지 친구들이 2차 전지 친구들이 그냥 1년 내내 뭐 떨어질 때마다 있었고 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놀았던 친구들이
갑자기 1년 만에 이렇게 된 거죠. 1년 만에. 얘네들이 갑자기 2차 전지들이 엄청나게 뛰어치면서. 폐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들의 랠리가 끝나면 당연하게 폐배터리의 랠리도 돌아와요. 아시죠, 여러분들? 2차 전지가 끝나야지만 이제 폐배터리가 돌아옵니다. 이번 연도는 2차 전지가 좀 많이 흥했을 뿐이고, 내년, 내후년, 뭐, 폐배터리 이제부터 시작이죠. 10월부터 이제 시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보지 마시고 얘네들은 그냥 내년을 바라본다. 내년을 바라보고 내가 얘네들의 투자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폐배터리 관련 애들을 좀 뉴스도 좀 찾아보시고 하시게 되시면은 얘네가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지, 왜 좋을 수밖에 없고, 왜 투자라고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하신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주식은 투기가 아니고 그냥 돈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일에 맞춰서 배당도 나오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따라서 배당도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 폐배터리에 투자를 했다면 폐배터리에 내가 왜 투자를 했고 어떤 식으로 봐야 되고 폐배터리의 미래가 어떻고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뉴스도 좀 찾아보시고 폐배터리의 미래가 어떤지 이런 식으로까지만 보시면 이게 불안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성리라이트, 세디킨, 코스모학, 영화테크 이런 친구들은 여러분들 그냥 좋습니다. 그냥 아직도 좋아요. 아직도 좋고 너무 좋고 여러분들이 평단이 얼마든 그 이상의 가치를 하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상의 가치를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볼 필요가 없고 어찌됐든 이 친구들을 얼마에서 팔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아직까지도 가치를 그렇게 산정을 하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가치를 산정하지는 못하겠는데 11만원 부근까지는 그래도 저항대가 조금 있는 편이라 11만원 위에서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뭐 평단이 여기 밑에 쪽에 있으신데 그냥 편안하게 이 친구들이 어느 날 이제 에코프로처럼 차분하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반등을 슬금슬금 한다. 그러면 굳이 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두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비중이 좀 크다는 전제하에요. 비중이 적으면 그냥 팔아버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수익권에서요, 여러분들. 수익권에서 팔아버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인양행을 3,800원. 네, 3,800원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죠. 네. 3,800원이시면은 지금 현재 4,000원 부근에서부터가 저항대가 있습니다. 3,500원에서 지금 이제 3,500원에서 4,000원까지 이렇게 박스권을 좀 형성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000원은 좀 안 되는 3,800원? 제가 보기엔 3,800원, 지금 평단이 3,898원이네요. 3,900원쯤이네. 그러면은 평단이 3,500원쯤에서 살짝만 낮춰서 3,800원에서 3,900원 정도에 팔아주시면 그래도 그나마 수익권으로 탈출이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오롱글로벌도 제가 그때 손절가를 딱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또 손절가를 또 놓치고 또 안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손절가를 훨씬 이차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오롱 글로벌 이제 14,800원, 14,800원 이렇게 주셨는데 14,800원이시면은 11,000원쯤 왔을 때 11,000원쯤 왔을 때 평단을 한번 낮춰주셔서 평단을 낮추게 되면은 12,000 얼마가 되겠죠? 1대1로 낮추시면은 12,000 얼마가 되실 텐데 13,000원 부근에 판매를 해주시면은 수익권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11,000원에서 추매를 하신 다음에 평단을 13,000원 밑으로 낮춰서 이 목표가를 13,000원으로 보시면 훨씬 더 편안한 수익을 내실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시겠죠? 11,000원에서 추매한 다음에 13,000원 부분에서 팔자라고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아메카닉스.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이 좀 살짝 좀 삐리해지면서
얘도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세아 메카닉스가 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올라오는 종목이거든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주기도 사실 좀 짧진 않아요. 그 주기가 한 1년 정도 단위 주기로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 친구를 뭐 굳이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잊을만 하면 올라올 때 잊어버리시죠. 일단 잊어버리시고 잊을만 할 때 한 번씩 얘가 뭐야 이게 언제 여기까지 왔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그때쯤에 파시면 되는데 그때쯤에 6,000원 구간을 뚫어주는지를 체크를 해주시고 6,000원 구간을 뚫어주면은 더 조금 더 보신 다음에 파시면 되시고 이거 6,000원 뭐 좀 못 뚫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6,000원 부근 내서 팔아버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평단은 6,000원 밑에시니까 6,000원까지 보신 다음에 이제만 하면 한 번씩 올라오는 세아 메카닉스 나중에 또 생각할 거예요. 뭐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데? 얘가 언제 여기까지 올라왔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 때쯤 한 번씩 올라오는 친구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한참을 내렸어도 올라오는 데는 또 금방이에요. 네, 한참을 내려도 올라오는 데는 금방이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보티즈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AP위성. AP위성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평단 낮추셔라 하는데도 안 낮추고 그냥 그대로 16,000원 위에서 평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누누이 낮추셔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낮추셔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6,000원 위에 들고 계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16,000원 되면 팔라고 할 거거든요. 16,000원 되면은 이 정도 되면은 이 친구를 물론 더 기다려도 되긴 합니다. 물론 더 기다려도 되긴 하는데 16,000원 부분이면은 그래도 상당히 플러스여야 돼요. 이게 플러스여야지만 더 볼 수가 있는 거지 마이너스는 더 볼 수가 없어요. 플러스여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더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면 얘가 자꾸 평단이 올랑말랑 하면은 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감질만 나고 저도 감질만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 보기보다는 팔아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평단을 무조건 16,000원 밑으로 내리세요. 무조건 16,000원 밑으로 내려서 가지고 가셔야지만 되는 건데 16,000원 부분부터 이렇게 저항대가 있죠. 여기부터 이렇게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16,000원 밑으로 낮추셔야지만 얘가 좀 올랑말랑 할 때라도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면 얘가 감질만 나서 내가 못 참아서 팔아버려요. 평단 오자마자. 내가 못 참아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16,000원 밑으로는 무조건 낮춰주세요,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12,000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 자주 기회를 줬었잖아요. 최근에도 12,000원 밑으로 내려가서 기회를 줬었고 이때도 기회를 줬었고 12,000원 밑에 내려가서 기회를 많이 줬었으니까 이번에도 맞고 떨어진다면 네, 12,000원 밑에서 그렇게 기회를 줄 때 상단을 낮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000원 부분부터 이 친구가 16,000원 뚫을 것 같으면 더 보고 못 뚫을 것 같으면 그냥 16,000원 부분에서 매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S네. 상단이 5,900원.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못 파신 분이시구나. 네. S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뭐 한 번씩 이렇게 올려주다가도 빼는 경향이 있는데 이 친구는 평단을 좀 낮춰줘야 되는 이렇게 4,500원 밑에서 지금도 4,500원 밑에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도 4,000원 초반대까지 내렸다 오니까 4,000원까지는 이때 한번 하긴 했는데 4,000원보다는 4,250원? 4,250원 아래에서 평단을 좀 낮춰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4,500원 밑에서 4,500? 4,250원. 네. 4,250원에서 평단을 낮춰주신 다음에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왕이면 5,000원 밑으로 낮추는 게 평단을 낮추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튀어줄 때가 있거든요. 대신에 꼬리를 굉장히 잘 빼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5,000원 밑으로 평단을 낮춘 다음에 5,000원 위로 이렇게 살짝이라도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면 이제 지겨우실 테니까 그냥 매도를 해주시는 게 괜찮습니다. 굳이 길게 가지고 갈 게 아니라면은 4,250원쯤에서 평단을 낮추신 다음에
5,000원 위로 올라오면은 그냥 매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오전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내일이란다. 이따 오후장, 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 이따 오후장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